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TBC가 마련한 후보자 토론회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북도지사 후보 2차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TBC와 페이스북 DBD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해드립니다. 이미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은 경북도지사 후보들에게 마지막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분의 경북도지사 후보를 소개합니다. 좌석은 미리 추첨을 통해 배정했습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창호 정의당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박창호입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권오을 바른미래당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오을입니다. 네, 그럼 본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북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오늘 모두 발언은 한 박자 쉬어가는 의미로 그동안 후보자들이 만난 유권자들 가운데 한 분에게 1분 동안 영상 편지를 쓰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시계 방향 순이고 제한 시간은 어쩔 수 없이 1분으로 제한합니다. 발언 종료 시간 10초 전에 벨이 한 번 울리고 발언 종료 시간이 되면 2번 울리고 마이크가 꺼집니다. 네 후보 모두 편한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후보부터 영상 편지를 써주시겠습니까? 예, 이철우 후보입니다. 저는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농업을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얼마 전에 경산 테크노파크에 가서 들어온 회사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들이 드론으로 축구하는 것을 시범을 보였습니다.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론으로 축구를 세계 축구대회로 그래서 드론 월드컵을 경북에서 개최하겠다. 이런 말을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이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청포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좌석에서 청년들에게 그대들이 있기 때문에 경북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들이 정말 정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네, 박창호 후보 영상 편지 순서입니다. 예, 수정 씨 예쁜 딸 낳은 거 축하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모 대기업 하청업체 다니는 수정 씨 남편이 회사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자 그 업체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죠. 요즘 회사가 어려운데 그런 게 어딨노. 일거리도 없고 사람도 줄여야 하는 판인데 그러려면 무급으로 쉬어라. 이것만이 아니라고도 하셨죠. 4월 달에는 강제 무급 휴가를 14일이나 받아서 월급도 반토막이 났다고 하셨죠. 국민이 힘들어하고 더군다나 수정 씨는 우리 당원인데 위원장으로서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작은 책임이든 큰 책임이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노정법의 보장대로 하자고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갑질 없는 세상, 의료의 관리가 보장되는 세상. 네, 오중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죽도시장에서 만난 횟집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지난 선거 때 제가 청하는 악수를 거절하시면서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아 하셨지만 이번에는 다르셨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며 뭐 하려고 이 고생하노? 오중기 찍어주면 잘할 거가? 어머니의 그 따뜻한 그 손 잡아주신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 길에 나섰는지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저는 출세하기 위해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부조리한 세상을 물려주기 싫어서 출마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평화가 눈앞에 왔습니다. 우리 삶에 기대가 생겼고 우리 경북도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머니의 바람처럼 평화가 경북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오울 후보 영상 편지입니다. 학생 며칠 전 구미역 2원도로 분수대에서 만났던 아저씨야. 중3 친구 셋인데 요리가가 되고 싶다고 했었지. 유명한 요리가 이름 많으냐고 했더니 잘한다고. 그래서 내 친구 방랑식객 요리 연구가 임지호 전화번호를 알려줄까 했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서 미처 알려주지 못했던 것이 못내 미안하고 아쉬워. 앞으로 이 연락을 하면은 전화번호 꼭 알려줄게. 그리고 한 친구 키가 작은데 농구선수 되고 싶다고 했었지. 키가 적어서 센터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 최고의 가드 선수가 될 거라고. 내가 그랬었지. 허재 선수 소개해줄까?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중학교 3반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구체적이고 뛰어난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정말 이 아저씨 도지사를 떠나서 부모로서 아빠라서 그런 분위기 확실히 만들어줄게. 예, 영상 편지 네 분께 다 잘 들었습니다. 네 후보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진심이 통하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 진행 방식을 설명합니다.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세 후보가 한 후보를 집중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지명 토론, 그리고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후보 한 명을 지명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흠집내기식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요. 정책과 공약 중심 토론이 되도록 네 후보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먼저 네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오셨을 겁니다. 후보가 생각하기에 경북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박창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결국 일자리 문제입니다. 해마다 평균 6,500명 정도의 경북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질 좋은 일자리가 없고 청년 복지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도내 23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소멸 위기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도내 의성, 군위, 영양, 청송과 같은 지역은 30년 후에 사라질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가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우리 경북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자연스레 청년들을 불러들입니다. 둘째, 일자리 노동부지사를 임명하고 일자리 노동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귀농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청년 우대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돌아오는 청년이 지방 소멸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준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장 시급한 경북 현안은 성장 동력의 정체입니다. 경북이 위기입니다. 경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경북을 되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로 한반도 평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의 시대, 또 경북을 되살리는 신경제 지도를 구상했습니다. 먼저 하나테크인 등 다수 국방 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는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방위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 또 3대 핵심 부품 육성 차원으로 영주 베어링 산업 등 첨단 기계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산업의 메카로 영주 등 북부 지역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영천 경주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 벨트를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100대 부품 업체에 10개가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미래형 자동차 부품 개발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경주 울진 등의 신재생 에너지 등 신규 개발 투자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특히 한수원을 신재생 종합 에너지 회사로 확대시켜 나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경북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클러스터당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 온 힘을 다해 지역을 살려가겠습니다. 네, 권오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술 투자에서 찾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경북 테크노밸리 벤처 투자 기금 1조 원을 조성을 해서 상설 기술 박람회, 상설 벤처 투자 박람회, 여기에 전 세계의 모든 투자가들, 한국의 자본가들이 기술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는 경북한 알리바바, 그다음에 경북한 구글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기술로 기존에 있는 동남의 철강, 서남의 전자, 북부의 의료, 그다음에 문화 이런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고 또다시 경북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고 세계 시장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1조 유치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시드만이 제공을 하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자본가들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래 실리콘밸리에서는 한 3조가 투자가 되어서 기업화가 되었고 몇 년 전에는 8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그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많이 옮겨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술로 투자해서 성장 동력을 찾았을 때 좋은 일자리 몇만 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철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경북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니 해도 일자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 실업률은 16.6%나 되고 우리 경북도의 실업률이 4.8%로 이 TBS 방송에서 1999년 이래 최대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호황인데 우리만 불황입니다. 정말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4년 내 20조를 투자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20조 투자 유치를 하면 10만 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구미 포항공단이 어렵습니다. 거기에도 기업을 특별히 융합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융합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많은 것은 문화관광산업입니다. 문화관광산업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과 함께 문화관광공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도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농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는 그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이 16,000명 있고 또 농업이 씨앗 포럼이 한 600명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농산업으로 가서 일자리를 배가시키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순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한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 중에 한 명을 지목해서 토론할 수가 있는데요. 후보에게 4분을 통째로 드립니다. 이 4분 동안 한 후보를 정해서 그 후보와 마음대로 토론과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띤 토론 기대합니다. 시간이 긴 만큼 30초 전에 벨이 한 번 울리고 시간이 다 되면 2번 울리고 사회자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오중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철호 후보님께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철호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토론에서 도지사로서 능력도 좀 없으신 것 같고 준비도 없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할수록 또 책임도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님의 이제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 때문입니다. 기업 유치 관련해서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박창호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게 정규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맞느냐? 이 대기업이 들어오면 다 정규직입니까?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작년 7월 발표된 3,407개 대기업 고용 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약 40%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 확인도 없이 토론에 나와서 그냥 감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 막 하셔도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답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보고 도의사 능력이 없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이 후보들 중에 저만큼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제가 부지사도 했고 또 국회의원을 10년을 하면서 각 상임위를 다 거쳤습니다. 또 우리 당 경선에서 그 막강한 장관 출신들, 경제 전문가, 행정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경선을 해서 제가 선택된 사람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오준기 후보는 어떤 경험을 가졌으며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도민들이 더 잘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도권 정규직이 토론이라서 아무래도 많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이제 제가 여쭙던 거는 지금 정규직의 문제인데 아니, 그래, 정규직이 아니 지금 그런데 답변을 한다니까, 지금. 4분 동안 예. 이 토론을 하는데 핵심 질문을 좀 드리면 그 핵심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토론이 이어집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능력 없다니까 제가 이어지는 드리는 도민들이 태도가 안타까워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철호 후보님 예. 저 토론하실 때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지 아니,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이런 태도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다 한다. 이렇게 이제 얼머무려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통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정부 전 작년 3월 한 달에 46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 또 원 자료를 보면 한 달에 46만 명이 아니고 1년에 46만 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3월 달에 11만이 또 4월 달엔 12만 뭐 이렇게 늘어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월에만 42만 2천 명 또 4월에는 31만 3천 명이 늘었고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숫자를 마치 전월 대비 증가 숫자로 말을 하시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신 것 같아요. 1년 사이의 고용 현황이나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저는 좀 전혀 없으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또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계를 이 정도로 이렇게 오덕을 하셔가지고 허위사실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선의 국회의원까지 지내셨으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그 시청자들에게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어떠냐. 자, 이런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줘야 돼. 시간이 다 갔잖아요. 제가 드릴 지금.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니 답변이 다 갔는데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제도 저한테 뭐 4분 내내 그냥 딴 이야기만 하시고 흘러갑니다. 그냥 답변해 주시죠. 그냥. 예. 대기업이 들어서 정규직이 적다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예.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권오을 후보 순서입니다. 어느 분과 주도권 네, 오준기 후보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오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준기 후보 지난번에 아시아 포럼 토론 한번 나가셨었죠?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래 공약을 많이 발표하셨더라고요. 혹시 본인이 발표한 공약 예산 총이 얼마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좀 답변. 제가 따져보니까 아마 오준기 후보께서는 그 공약에 대해서 왜 총액을 모르느냐 하면은 아마 남이 써준 것 같아요. 제가 뽑아보니 한 21조가 되더라고요. 한 4년에 걸쳐서. 제가 이 묻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니까 매칭 펀드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했는데 한 장, 두 장 보면서 누가 써줬구나. 오준기 후보께서는 본인 공약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아니구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공약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약은 다 같이 만드는 거고요. 대학 교수분들 한 50분 하고 그다음에 저도 당연히 참여를 해서 스터디도 하고 지역 주민들 만나면서 제가 한 10차례 정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역 기자들한테도 내용을 좀 전달받았습니다. 구체적 총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5조에서 7조 정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 아닙니다. 예. 이제 본인이 발표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 한번 체크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21조가 되더라고요. 조금 내 이따 발언 예, 기회를 예. 줄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조가 되면서 그 전부 다 우리 현수막을 보게 되면 대통령 직동 도지사 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6개월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청와대 직통 도지사 된다면은 그러면은 비서관 했던 분, 수석 비서관 했던 분, 장관 했던 분은 어떻게 통칭을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대통령 분신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너무나 말이 좀 과해서 모든 현수막에 그래 돼 있길래 아 참 과하다.
선임 행정관 6개월 하면은 대통령 직통이 되는가? 그럼 그 위에 직급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임 행정관 자리는 실무의 중심에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통령 직통이라는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기조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예산이라는 것이 로비를 통해서 따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책 기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만 정부 예산을 제대로 관통시켜 나갈까 하는 데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 그 청와대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청와대 일자리 4월 홈페이지에서 나온 겁니다. 4월 달에는 좀 지표가 좋더라고요. 근데 5월 달에는 지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지표가 아주 많이 나빠졌어요. 현재 청와대 일자리 여기 대해서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첫날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국민들의 일자리 마련하겠다. 처음에는 저희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표가 나빠지면은 뒤로 고마 쑥 빼고 지표가 좋아지면 발표하는 쇼 정치의 전형이구나. 아마 대통령 직통 도지사가 되시면은 아마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똑같은 형태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률 66.6에서 1년 전에 비해서입니다. 66.1로 떨어졌습니다. 취업자 2,658만에서 2,655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은 올라갔습니다. 4.2에서 4.5, 청년 실업률 올라갔습니다. 11.2에서 11.6.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지표는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 남북 문제에 가려서 국민들인데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오준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마찬가지로 답변기가 짧아서 지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 권오율 후보님께서 인지하시는 내용하고 또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를 갖고 온 내용하고 좀 다른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좀 이거는 말씀을 청와대에서 나온 아니 자료를 그러니까 제가 갖고 온 말씀드릴게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전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의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차이라는 말씀을 네. 이번에는 이철우 후보 어느 분을 지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준기 후보에게 좀 전하겠습니다. 네. 도지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타 후보에게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제가 들을 때는 좀 심한 이야기 같습니다. 한두 가지 보고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봐야 되지. 나보고 능력이 없다 하니까 다른 도민들이 어떻게 오준기 후보는 그럼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준기 후보가 요새 집권 여당이 되더니 대단히 거만해졌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포항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예산 폭탄을 내리겠다. 또 민주당 후보들이 힘 있는 여당이라 많이 써놨습니다. 힘 있는 여당. 여당만 힘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10년 하면서 여당 10년 했습니다. 여당 10년 하면서 느낌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일, 도지사 행정관 하는 일은 행정을 어떻게 하고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예산 따오는 일은 아까 오준기 후보가 이야기했습니다. 정책을 얼마나 간통을 할 수 있느냐. 정책을 만든 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신청하면 국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폭탄을 하겠다. 뭐 1조를 따가오겠다. 뭘 다 해주겠다. 마치 힘 있는 여당이라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힘 있는 여당 얼마나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주시면 예. 저도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또 카드라 통신을 이야기하십니다. 포항 사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전에도 이런저런 뭐 카드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예산 폭탄하겠다고 아니, 다 이야기를 하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방금요 이게 오만했다 이렇게 카드라 가시는 거예요. 이걸 이철우 후보님께서 제가 계속 지적드리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카드라 그러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토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찍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도 그러니까요. 관계가 지금 계속 있으니까. 그런 태도로 일관을 하신다는 아까 지적을 드린 거고요. 아니, 제 이야기를 듣고 예예. 그다음에 예산 폭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뭐 3년 하셨으니까 또는 뭐 3선을 했다. 그게 능력이다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경북의 현안 문제들을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자, 잠깐만요. 자를까요, 제가? 예. 지난번에 뭐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만든다니까 공약 뺏기기다 이랬는데
제가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를 2010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영주에서. 단지 그것을 작년 7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과제에 넣었을 뿐이지 그 전부터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준기 후보가 선관위 내는 공약을 보니까 뭐 새로운 게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백두대간 산림문화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친환경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육축고속도로 조성, 무슨 남부 내륙철도, 경북 3대 문화권 활성화, 또 보문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 관광 특구 지정, 이런 것들은요 경상북도에서 지금까지 다 추진하는 거고 누구나 이거 공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을 오진규 후보는 뺏겼는 겁니까? 그래서 답변 좀 드릴까요? 아니 저는 아까도 제 질문에 그냥 그러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공약을 뺏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약이란 그때 수건 사업으로 있는 것을 서로 누가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어링 클러스터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고요. 방금 그래, 말씀하신 잠깐만 것 기다려보세요. 예. 공약을 하는 것은 여야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중점을 두고 하는 게 무엇이다. 이렇지 그중에 특별하게 한두 개 자기가 만드는 게 있을 수 신성장 있습니다. 동력에 대한 어제 질문이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새롭게 만드는 오준기 후보 공약이고요. 여기에서 공약 선관위 중에 한 것은 새로운 제가 거 있는 거 핵심적인 말씀해 보세요. 사항만 올려놓은 겁니다. 선관위 올려놓은 거는 시급한 것만 올려놓은 거고요. 네, 열띤 토론입니다. 박창호 후보 어느 분께 예,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철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오만하다, 능력 없다 이런 이야기 좀 하시지 마시고 정책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만 빼고 전국이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또 전국 절반 정도의 시도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도지사 후보들이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의무급식을 공약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철호 후보님 도지사에 당선되시면 경북이 거의 뭐 보편적 복지가 거의 꼴찌 수준인데 무상급식 이거 하나만이라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서 전국 평균이라도 좀 따라갈 생각이 없으신지 하고요. 또 이철호 후보님 이제 일지역 1명문고를 공약하셨는데 이것은 평준화를 포기하고 고교 서열화 교육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 들립니다. 포항의 경우에 일반계 인문계고등학교가 10개도 넘게 있습니다. 경북에는 포항이 이제 유일하게 평준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교육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이제 시지역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자는 분도 계시고 한데 고교 서열을 하는 이제 명문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른 학교 다니는 뭐 학생들에게 위화감이라든가 되게 많이 줍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무상급식이란 말은 저들은 의무급식이다. 무상이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교육 하듯이 의무급식이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학교까지 우리가 하면은 돈이 얼마나 고등학교 들는지 얼마나 드는지 추가 소요가 고등학교 하면 한 400, 약 500억 가까이 듭니다. 추가가. 들면 도에서 다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도에서 이 중에 평균 한 20% 부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중학교까지 부담은 도에서 한 3, 40억 내면 됩니다. 지금보다 더 플러스 하면은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하는 거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의무급식까지 계속 해야 되는지. 저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돈을 내고 안 내고 위화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기는 됐고요.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 또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는 저는 특목고라든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지역별로 특목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특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명문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뭐 좀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에 10몇 개 일반계 이제 문계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하나 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 집중 지원하고 그렇게 가지고 하나 일반계 문고 키운다면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소외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특목고 이런 데서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이 돈을 더 많이 냅니다. 그 학생들이 등록금을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120만 내면은 가들은 그 학생들은 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냅니다. 교육부 지금 정책도 특목고라든가 뭐 이런 학교는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 뭐 했던 것도 이제 문제에서 가지고 취소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철우 후보님이
지역 일거점에 일명 문고하는 거는 특목고라든가 외국어는 이 학교가 아니고 일반계인 문고합니다. 예를 들어 아니, 경북에 예를 들어 시 지역만 보더라도 10개 시가 있는데 특목고 어떻게 다 지정을 합니까? 아니 특목고만 있는 게 아니고 명문고도 하는데 그런 학교들은 일반고도 특목고입니다. 일반고가 경신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뭐 김천고등학교 이런 거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그게 특목고입니다. 그게 특목고 가는 게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거는 다르죠. 외국어 고등학교로다 과학고등학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아니, 그런 학교도 있고 일반 고등학교도 특목고로 지정을 해서 이런 학교들은 돈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네, 시간이 다소 부족한 듯 합니다만 후반부에 조도권 토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댓글 민심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질문을 도민들에게서 SNS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선거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아마 후보자들도 접해 보셨을 겁니다. 저에게 각기 다른 색상의 4가지 SNS 질문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본인의 질문 외에 다른 후보에게 주어지는 질문에도 2개까지 추가 답변 가능합니다. 물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후보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4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오울 후보부터 네. 카드 한 장을 뽑아주시겠습니까? 저 연두색 하겠습니다. 연두색. 아, 예. 네. 이거 말씀이시죠?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노령연금과 청년수당 가운데 어느 한쪽만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평균 한 4배가 됩니다. 4배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만들고 자식 키우는데 고생하셨던 노인들 거기 우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차후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구 절벽, 청년 실업 이런 문제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노령연금에 가야 할 예산을 가지고 청년에 다시 투자를 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 여건상 맞지 않다. 노인 빈곤율부터 우선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취직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1억 무이자 지원하는 게 저희 대표 공약. 네, 이철우 후보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노령 기초 연금을 지금 25만 원 올리게 돼가 있는데 그걸 줄여서 다른 데로 주는 건 안 되겠죠, 물론. 그러나 재원이 이제 환정돼서 그것은 더 주고 새로운 돈이 생겼을 때 노령에 쓰겠냐 청년에 쓰겠나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노인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으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지간히 됐으니까 정말 애를 놓을 수 있는데 이런 데 좀 투자를 해라. 젊은이들이 애기 놓고 키울 수 있는데 투자를 해서 나라가 연속성이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어른들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박창호 후보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도 답변한다면 저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노령연금을 전부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남는 부분들이라든가 좀 아껴서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준기 후보 답변 가능합니다. 아, 예. 참 이 재밌는 질문이면서도 좀 우리 현상을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실제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거냐, 어디에 집행할 거냐,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거냐 이런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좀 책임질 시기가 됐지 않았냐. 국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오시고 또 우리 아이들 길러오신 어른들을 위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다라면 어른들을 위해서 먼저 좀 집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이철우 후보 색상 카드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빨간 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빨간색이요. 네. 출산율 상승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죠. 예, 제가 가장 도지사 하면 해야 되고 느낀 게 이겁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4대 정신으로도 나라를 키우고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 정신. 그런데 이 정신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말 병들어 있습니다. 저출산. 저는 북한 핵보다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 사촌 복지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민간도 공동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반드시 경상북도에서 아기를 놓고 많이 키울 수 있는 이런 국민운동을, 정신운동을 하겠습니다. 네. 박 후보는 이번에 답변을 하시면 다른 후보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그러면 통과를 하고요. 오준기 후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뭐 하죠. 예. 네. 저출산 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우리가 해결해야지 못한 국가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북에 36.5도 거버넌스형 센터를 하나 마련하겠다. 이 통합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 모두 다 통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36.5도는 사람의 온도입니다. 경북의 심장을 다시 뛸 수 있도록 저출산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오을 후보도 답변 가능합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질문에 답변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창호 후보께서 카드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 노란색 하겠습니다. 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은 허구라는 양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요. 보신 영화 중에서 지금 경북의 문제와 연상되는 영화가 있다면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영화에서 경북의 현실을 반영한 영화를 보셨는지요? 옛날 아주 오래 전에 본 영화인데요. 그 새 친구라는 임술례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좀 절망스러운 한 명은 군대를 가고 또 한 명은 군대 가서 다쳐오기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 군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그 청년들의 이야기가 좀 절망스럽게 다가왔는데 지금 경북의 젊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해서도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집니다. 네. 우리 오준기 후보는 다른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을 2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엔 통과합니다. 아, 예. 예, 권오을 후보 저 이번에 답변하시겠습니까? 통과합니다. 통과하시겠어요? 예, 통과하겠습니다. 예. 그 이철우 후보께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카드 우리 오준기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언제 어떨 때 자기 반성을 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반성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동안 야당 생활 10년 이상 하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때로는 수없이 떨어지는 선거 속에서도 반성을 하고 더 철저하게 노력하지 않은 점 그리고 우리 또 떨어지다 보면 우리 도민들에 대한 원망도 조금 더 생기곤 하는데 자기 반성에 대한 자기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딴 것보다도 정말 우리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느냐 그리고 진짜 노력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권오을 후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가능하십니까? 한 10년 야인으로 있으면서 제가 40대 좀 삼성국회의원 젊은 나이에 삼성국회의원 했을 때는 제가 굉장히 겸손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소통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10년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때 참 오만했었구나. 속되게 간이 배밖에 나왔었구나. 그래서 민심이 떠나갔구나. 절실히 느낍니다. 요즘 제가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는 정말 들리고 눈에 보입니다.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니면서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차분히 듣고 욕먹어도 알겠다 그러고 자리에 일어섭니다. 네, 이철우 후보도 답변 기회 있습니다. 예, 반성은 늘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했든 못했든 늘 반성하고 있고 저는 저녁에 꼭
오늘 했는 일을 돌아보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지혜와 용기의 겸손을 달라 이렇게 늘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나 용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겸손은 더 안 되고, 그래서 늘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반성을 해야지 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10년 마치고 이번에 도지사를 나오면서 과연 국회의원 했을 때 잘했느냐 크게 반성도 많이. 네, 우리 박창호 후보도 답변 기회에 예. 있습니다. 늘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는 뭐 선거에 당선된 적이 없어가지고 늘 거리 정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무상급식 서명 받고 또 박근혜 탄핵시키는 그런 서명 내지 길거리에서 집회 많이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분들, 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정치의 책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합니다. 정치가 좀 더 잘하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좀 줄어들 텐데 제가 그런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분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한 후보에게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집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지명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주제는 정책이나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합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다시 말해서 3명의 후보가 한 분을 지명해서 질문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 답변하는 후보도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추가 답변 30초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철우 후보부터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박창호 후보부터 이철우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이철우 후보님께서는 성소수자 차별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는 사회적 차별까지 받아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철우 후보님이 만약에 도지사가 되면 성소수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펴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됩니다.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예, 지난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국회 개헌특위 간사를 하면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양성평등을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것을 차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 사이를 보고 여자 며느리를 보게 되는, 남자 며느리를 보고 여자 사이를 보는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절대로 성소수자로 해서 기본 인권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 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바로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인권은 이념 문제나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또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것인데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해서 차별받지 않는 것처럼 성소수자도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후보님께서 이제 그런 말을 자꾸 하시니까 성소수자가 교육이나 어떤 치료를 통해서 치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뭐 치유가 지금 어렵다고 박창호 후보께서는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과학이 발전하고 하다 보면은 성소수자 그보다 지금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가는데, 그것은 저는 지금 수준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은 그런 분들도 전부 치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고난 성소수자보다도 인위적으로 만든 성소수자, 그런 분들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준기 후보가 이철우 후보께 질문하십시오. 예, 지난 토론회에서 이 경제도 안보도 지켜왔다, 또 경제 안보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이 안보는 뭘 더 잘하는 겁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언제 미사일 날아오고 또 핵실험할까? 우리 국민들은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전쟁 걱정하는 게 안 보입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 김정은 위원장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거고요. 또 종전선언과 평화의 시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국은 평화가 곧 밥이고 또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안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더 안보를 잘 하는지 경북도민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경제 잘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에 있다가 지금 3만 불 시대에 와가지고 세계에서 총량으로 따지면 12번째, 13번째 가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를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난 70년 동안 60년을 우리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잘해왔다고 이거는 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남북 그 관계는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잘 되는 밑받침을 누가 했느냐. 지금 북한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정상회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 없다. 핵 개발 안 한다. 큰 소리 다 쳤습니다. 그런데 핵 개발했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퍼준 돈 때문에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돈을 안 줬습니다. 딱 차단하니까 미국에서 차단하고 세계가 차단하고 우리가 차단하니까 더 이상 그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지금 정상회담을 나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차단했으니까 이번에 나올 구멍이 없어서 평화의 길로 나섰다. 참 대단한 이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를 아까 뭐 잘하셨다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 때 국가 채무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재정 적자가 액수로 따지면 22조 원 또 29조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경제를 또 잘 지켜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명박 박근혜 경제를 지켰나? 정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차에 실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세계는 전부 호황이라서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물론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빚을 조금 더 지고 덜 지고 문제가 아니고 지난 우리 70년 동안 나라가 가정에 오면서 밥도 못 먹는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 왔는 게 우리 당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해야 되지. 네. 이번에는 권오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철호 후보께서는 비핵화가 되면은 사드 배치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하든 안 하든 그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엄청 심했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직도 제가 성주에 그다음에 김천식 신도시에 가보면은 사드 문제 때문에 아직도 주민 간의 갈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철호 후보도 이철호 후보에 대한 반감을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지역 어떤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적 이해하고 내 지역의 이해하고 부딪혔을 때 앞으로도 계속 국가적 이해를 앞세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지역 이해를 주장을 해도 전체적으로 국가적 이해가 균형을 잡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 혹시 뭐 생각하시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사드 관련해서 저는 뭐 덕 본 사람이고 지역에서 많은 손을 본 사람입니다, 사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치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 전에 제가 일본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그것도 걱정을 하다가 사드 배치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제가 주민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 문제와 지역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디에 편을 들 거냐? 이거는 그때 상황이 다를 겁니다. 국가가 완위에 관한 문제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는 저는 국가 편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역을 해롭히는 문제 같으면은 지역 문제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장을 책임자로 해서 각 차관들이 해서 보상하려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게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문제를 지금도 추진해야 됩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성주나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보상책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국제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유치 이 문제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추진하다 무산되었는데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겠구나. 만에 하나 성주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고용도 창출되고 또 이 후보가 이야기하는 문화사업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주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김천 지역의 보상은 19건에 거쳐서 한 7조 5천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안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는 절대 농지를 좀 풀어달라.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농지를 풀어달라고 우리가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사드 때문에 피해 의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박창호 후보에 대한 지명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준기 후보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아까 이철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실업률은 2017년 1월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질문은 박창호 후보에게 해주십시오. 예. 1월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명박 정부 때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창호 후보님께 질문은 제가 지난 토론회 때 이철우 후보께 3선 내내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하셨다 이래 했더니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벌쩍 뛰셨는데 선거 공보물을 제가 좀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공보물 확인을 했고요. 오준기 후보, 우리 박창호 후보에 대한 질문하고 있죠? 예, 박창호 후보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친박 국회의원이었던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한 거 뭐라고 할 생각도 없지만은 박창호 후보께서는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이 많은 홍준표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정치인들의 거짓말 또는 뭐 막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경북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치고 박근혜 마케팅 안 했던 사람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다 했어요.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리해지니까 또 싹 빠지다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돼서 이제 감옥 가고 나중에 되니까 또 나중에 나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 안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경북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사실 박근혜 정권하고 거의 운명을 좀 같이 해야 될 세력들이라 보는데 뭐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았고 저는 뭐 아니면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또 호위했던 사람들도 사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 흔히 포항 시민들이 이런 말 이야기합니다. 포스코 빨대. 이명박 정권 때 포스코에 빨대 꼽아도 쭉 빨아먹고 있던 사람들 아직도 그대로 이고 있고 저는 이런 어떤 적폐는 좀 빨리 청산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박 후보께서 5일날 TV 토론에서 이철우 후보님 경북 공약 부실함을 또 지적을 하시면서 특히 20조 원 유치와 일자리 10개 만들기 공약이 김관용 지사의 공약을 재탕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요. 공보물 분석을 해보니 이제 이철우 후보의 공약 중에 11건 정도가 김관용 전 지사 공약과 매우 유사했는데 이 경북도지사 준비를 하면서 이런 준비들이 우리가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예. 이철우 후보님뿐만 아니라 오준기 후보님도 제가 이제 공약을 보면 상당히 부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철우 후보님의 뭐 질문했으니까 굉장히 부실하다 저는 생각하고 일자리 그러니까 20조 그러니까 투자 유치 긋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외자 그때 이제 외자 3조 몇천억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외자 유치했던 기업이 바로 아사히 비정규직 문자 한 통화로 비정규직 노조 최저임금만 노동자들이 노조 만드니까 해고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명 토론은 지명된 후보의 정책과 공약 검증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권오을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준기 후보인데 합니까? 아니요, 박창호 후보께 하십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박창호 후보 저하고 최저임금이라든가 노동자 복지 문제를 여러 번 부딪혔는데요. 최근에 그 경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제조업 가동률 한 70%참 낮습니다. 모든 국가가 경기가 좋아지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경기가 나빠진다. 그 이유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마저도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다.
또 KDI도 최저임금 이대로 2020년까지 가게 됐을 때는 30만 명 실직자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살아가면서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업종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최저임금 적용 조금 시기를 좀 조절하자. 그래서 기업도 어느 정도 이 여력을 만들어 갔을 때 최저임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꾸 박창호 후보는 제가 노동자하고 너무 좀 비호적이라고 하는데 예. 그 ILO 얼마 전에 뭐 관계자가 최저임금에 그 KDI가 이렇게 분석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 예를 들어가지고 자영업자 비율이라든가 중소기업 비율 이런 것 자체가 현저하게 다른 나라의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고요.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 하시는데 우리나라 600만 자영업자 중에서 1인 자영업자가 70%입니다. 1인 자영업자가 70%고 30%가 그래도 종업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그 30% 자영업자에는 의사, 변호사 이런 고소득 자영업자도 상당히 많이 포함됩니다. 자꾸 최저임금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와 또 자영업자의 어떤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게 저는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최저임금 낮추라고 지금까지 요구해갖고 또 그 논리가 잘못되는 통계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이야기했던 분도 얼마 전에 신문에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되면서 고용 시장에 보면은 식당업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많이 잃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뜻이 좋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얻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실제적인 피해를 보는데 그걸 자꾸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이걸 정말 주장을 하고 싶어요. 박창호 후보께서 노동자를 위한다면은 저 말에도 귀를 기울여서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게 노동자를 위한 길이 아닌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임대료 문제고 카드 수수료 문제고 이런 겁니다. 저 집사람도 이런 자리에서 밝힙니다만 자영업자입니다. 오히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에 허덕이고 있는 거지. 임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의 소득은 바로 소비로 이어져서 오히려 더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철우 후보께서 박창호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창호 후보님, 청년수당, 어린이 무상의료,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제, 고등학교 무상급식 이렇게 이제 좋은 공약들이 많은데 대부분 나눠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우리 경제가 허락하면 다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또 농민들 뭐 기본소득제 이런 것들도 많이 물었는데 그 돈을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원할 공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재원할 공약이 뭐 계시는지 또 있으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좀 우선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공항에 대해서도 반대하는데 아직도 그런 공항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지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공약을 잘 안 보셨네요. 제 공약은 5개 선관위에 제출하는 데 대해서는 재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교부세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경상북도에 가용한 어떤 예산만으로도 아까 말하던 그 복지라든가 이런 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아까 이철호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북도가 전적으로 부담한 게 아니고 교육청 그다음에 그 뭐 기초자치단체 경상북도 이렇게 분담해서 부담을 합니다. 무상급식 예를 들면 경상북도 49억 작년에 부담해서 제일 꼴찌였습니다. 전남 비슷한데 한 200몇십억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담을 한다는 거고요. 공항 문제로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우리나라는 그 작은 나라에 김해공항을 더 크게 확장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분리해서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 맞다. 역시 정의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 가능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래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분배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공약이 잘 안 보여서 뭐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돈을 어떻게 좀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공약도 저도 다 냈습니다. 성장 공약 특히 뭐 에너지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겠다. 예를 들어 4대강에 수십조 쏟아붓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이제 앞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가려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에너지 클러스터,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들 하고 다음에 영일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북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항구를 만들어야죠. 이런 게 바로 성장이고 또한 일자리를 만들어도 그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겠다. 네, 이번에는 오중기 후보에 대한 제명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권오울 후보부터 해주십시오. 아마 지난 토론에 했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참 적반하장입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이거 장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오중기 후보께서는 드루킹은 개인이 일탈했고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했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밖에 나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매크로 대통령이다. 드루킹 대통령이다. 그 보면은 드루킹 매크로는 기사 공감 클릭 수가 210만 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그 국정원에서 한 거는 1200여 회를 했습니다. 정말 어린애와 프로 대학생하고 차이보다 더 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이 고발을 했다? 참 덮어씌우기의 명수구나. 이게 정책을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오중기 후보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문제가 되면 대통령 거치 문제까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부터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크로 사용한 것 이런 것 저런 것 그게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런 표현을 드린 게 아니었고요. 당연히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선거 과정에 국가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개인적 일탈과 이렇게 같이 견주는 것 자체가 그건 무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렇게 이 개인의 일탈을 한 사람들을 두둔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걸 두둔할 생각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과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국가기관이 나서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 그것을 용납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건 용납 못하는 문제죠. 또 하나는 제가 이 검찰의 조사 기록이 최고 나와야 되지만 대선 전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고요. 사실관계가 나오면 한 번 더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드루킹 이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선 선거 캠프에서 관여한 일입니다. 관여했던 분이 송인배, 김경수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재 영부인께서도 경인선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분들의 공을 치하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그 영향으로 대선에 저는 당선되었다고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대선 캠프가 어떻게 개인입니까? 이 공적인 기관 중에 공적 기관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개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하면 답변하시면 되죠. 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권오울 선배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참 안타까운데요. 이 권오울 후보님께서 명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선 캠프에 연루됐다. 문재인 대표님 연루됐다. 김정숙 여사님 연루됐다. 이거 심각한 발언인데요. 좀 자제 좀 해주시길 바라고 실제로 이것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 죄가를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경북도 선거 과정에 끄집어내는 것도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철우 후보께서 오중기 후보에게 질문할 기회가 예. 주어졌습니다. 오중기 후보께 지난번에 공항 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대구시 후보는 오중기 후보는 공항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오중기 후보는 임대현 후보가 끝장 토론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대구 공항 이전 관련해서 주고받았는데 그 답변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구는 대구 논리가 있고 경북은 경북 논리가 있다. 그러면 이 중대한 국가 사업인데 이 국책 사업 중에 국책 사업입니다. 이걸 저는 경북이 세계화되면서 국제공항이 없어서 우리가 뒤처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국제공항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각자 논리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표 얻을 국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민주당에서 가세현 시도지사 후보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 예. 그 무슨 말씀하신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철우 후보님께서 취소한 문제는 그럼 대구에서는 좋은데 우리 경북에서는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논리인데요. 그런 차원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경북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또 대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이 주민들 몰라도 돼 이러고 진행했던 내용들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구에는 대구 우리 시민들께서 주장하는 바가 있고 경북은 경북 도민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경북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고 또 논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이 저는 경북도지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정부랑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당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떤 핵심적으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끝장통일이라고 하는 건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잘 협의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서라도 한번 예, 추가 질문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대구공항 이전 관련해서 이것은 당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에서 지금 공항 이전할 지역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 군데를 놓고 군이 지역이냐, 군이 의성 공동으로 하느냐, 그 두 지역을 놓고 지금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하고 있는데 당에서 아직까지 이런 결정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당에서 아무런 아니요, 당에서의 결정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관심이 있어서 제가 특히 이제 교통을 맡았기 때문에 이 항공에 대해서, 공항에 대해서는 또 제 관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요. 결국 이 문제는 대구 시민들께서 먼저 결단해 주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합공항과 군공항을 같이 이전할 수 있다라는 대구의 결정이 먼저 있어져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박창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남북 육축 고속도로 조기완공, 한동의 첨단 과학 기반 에너지, 해양 자원 신사업 거점 구축, ICT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선도 특구, 뭐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 오준기 후보님께서 내세우는 거는 전부 다 SOC 국비 지원 사업만을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이런 공약들은 보통 되면 말고 안 돼도 그만. 항상 그런 식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5번 선거에 나오신 후보들 보면 뭐 경주만 하더라도 10조 예산 폭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다른 지역 후보들도 주로 이제 예산 폭탄 받겠다, 예산 폭탄 받겠다. 예산은 한정적인데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그 이정현 의원이라고 지금 무소속이죠. 박근혜의 어떤 뭐 측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 또 뭐 순천에 국회의원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된 거 하나도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 선거 나오면서 제 입으로 예산 폭탄을 이 경북에 때리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안 씁니다. 실제로 방금 이야기하신 SOC 부분은 제가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북한 평화의 모드 그리고 북방으로 올라가서 유러시아를 거쳐서 베를린까지 가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오늘 아마 제가 알기에는 철도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북방 경제의 전진 기지로서는 이 SOC 사업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공약을 보면 9개 부문에 보면 안전부터 시작을 해서 의료까지 또 우리 노인 건강 문제까지 철저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SOC 사업에만 몰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이야기는 시간 될 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그냥 SOC 옛날처럼 SOC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방 경제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 가겠다. 그것을 구축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 선관위에 나온 그 5대 공약인가 보면 SOC 사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면 토건 사업에서 나라 일으키겠다. 철저하게 실패를 했던 4대강 사업인데 저는 또다시 민주당은 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토건 국가를 다시 만들겠다는 식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사람의 투자는 뭐 그런 어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하고 그 오준기 후보의 어떤 뭐 정책들은 너무 달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박창호 후보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약을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권은 저희들 핵심 공약만 집어넣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경북과 강원도와 부산과 울산 등 지금 북방 경제를 놓고 상당히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간장 북방 경제 전진 기지를 만들어가는 SOC 기반 구축에 대한 강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권오을 후보를 지명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철우 후보부터 해주십시오. 예, 우리 권오을 후보께서 신혼부부 1억 무이자 지급 공약, 그 상당히 그 구미가 땡기는 공약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하면 저도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계산을 하고 계시고, 우리 작년에 경북에 결혼한 쌍이 12,190쌍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면 얼마나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몇 년간 빌려줄 건지 그 구체적으로 뭐 또 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구체안을 좀 주시면 제가 거기 정말 좋은 것 같으면 제가 도의사가 되면은 이걸 좀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그 공약을 아마 수용하시겠다니까 이래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그 전세 자금도 없어서 참 고생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1년에 그 경북 평균 13,500쌍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1억을 지원해 주면은 정책금리 2%로 계산하게 되면은 약 270억이 나옵니다. 1년씩 하면 270억이고 5년씩 하면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다르지만은 현재 저 생각은 일단 1년 시행을 해주고 나서 아기 낳는 거기에 따라서 5년까지 연장도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경상북도 1년 예산이 한 8조 9조가 됩니다. 행사경비, 경주문화엑스포 행사경비 1년에 200억이 됩니다. 홍보성 경비 300억이 됩니다. 그 시군에서 하는 행사경비 합치면은 거기서 경연자로 해도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은 가능하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도와주면 본인 부담, 부모 부담 다 들어줄 수 있다. 예, 저도 그게 가능하면은 저도 뭐 경상북도에서 아기를 놓으면 다 키워주는 그런 제도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기 많이 놓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서 경북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을 만들겠다. 근데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방금 권 후보 말씀대로 해도 275년이면 1,350억. 그런데 도지사가 쓸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제가 볼 때 한 2천억 내외입니다. 그 가용자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경상북도나 일선시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상북도 1년의 예산이 이제 10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른 어떤 예산을 줄이더라도 인구를 늘리고 결혼을 돕고 아기를 키우는데 예산을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속도로 하나 덜 뚫어도 좋다. 여기에 투자하자. 그게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닌가.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창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권오을 후보님은 보수 혁신을 이야기하시는데 경제 정책을 보면 저는 이게 혁신이 맞나 좀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최저임금 아까도 토론했습니다만 최저임금에서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억제 또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자영업자들이 진짜로 어려운 건 건물 임대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갑질, 그다음에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 또 워낙 소비가 주니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렇다는 거고요. 또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자꾸 대기업이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거고 대기업이 납품 단가 후려치고 또 대기업이 자기네들 그 재벌 일가에게 뭐 일감 몰아주기 하고 기술 편취하고 바로 이런 대기업들의 갑질인데 오히려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를 더 진작시키고 뭐 이렇게 돼서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최저임금 2020년까지 만 원씩 올리는 게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었고 제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올리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에서부터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 이것이 경상북도 1, 4분기 고용 동향에서 한 9만 명이 줄었잖아요.
4월에는 8만 명이 줄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눈앞에 뻔히 보면서 이걸 계속 고집을 한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운 뭐 임대료가 올라간다든가 뭐 카드 수수료 올라간다든가 이거는 다른 정책에서 해결할 문제지 최저임금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수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보수 정치, 개혁 보수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졸업하면 취직하고 결혼하면 애기 놓도록 그렇게 책임지는 게 개혁 보수지 책임지지 않는 것을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책임을 지자. 예.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뭐 해고되고 고용이 준다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이라 이렇게 고용된 데서 분기별 통계라든가 아니면 연별 통계를 냅니까? 그런 통계 없습니다. 아닙니다. 1사분기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통계는 있지만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뭐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특화해가지고 그런 통계조차도 안 내는데 그런 엉터리 통계 같은 걸 인용해서 전체가 줄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보수 교체론을 이야기하시지만 그 후보님이 몸담았던 그 보수 정당도 한나라는 제대로 됐던 보수였던 적이 한 번도 없고 마찬가지로 저는 보수는 진짜로 반성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진짜 반성하지 않는 보수, 그것만 그 반성하는 척하는 신용만 하는 보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가능하십니다. 답변하시면 네. 됩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이 보수 정당인 실질적으로 뭐 2번 한국당이나 3번 바른미래당이나 이번 선거 어려워진 게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케이, 이제까지 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도민들이 심판하면 다르게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이야기했던 보수 정권 전체가 다 무너졌을 때 아마 개혁 보수까지 무너졌을 때 우리 네, 이번에는 오준기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난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리고 네. 우리 민족과의 과제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 가야 한다고 또 평가하셨고요. 또 권오늘 후보께서 합리적 보수를 자임하시는 이유를 좀 잘 알 것 같았습니다. 권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잘하는 것은 잘하고 또 평가하고 함께 힘을 합쳐 더 잘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으로 저는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위장쇼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이 어설픈 중재자 역할이다.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마치 모처럼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이제 부정하는 듯한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이게 진짜 우리 경북의 민심인가? 그리고 또 합리적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 합리적 보수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셨을 때 진짜신 민심이 뭐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이 분명히 한국당하고 다릅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정치쇼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남북관계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이 시대적 과제는 정말 민족 통일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 정착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디 나가서라도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도 정말 찬성하도록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큰 방향은 지금 거기에 찬성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의 가장 큰 가치는 가족의 가치, 자유의 가치, 그리고 민족 공동체에 대한 가치인데 좀 입장을 좀 재전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 가능합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통일은 멀지 몰라도 다시는 전쟁 걱정을 하지 않게 확고한 평화 구축을 하고 싶다. 이렇게 강력한 평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또 13일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다 하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전쟁을 정말 하지 않으려면 늘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평화 체제를 위해서 늘 한 발 한 발 나가더라도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혹여나 있을
도발에 대해서는 바로 응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투트랙 전략을 늘 준비를 해서 이 대화를 하다 평화를 가다가 도발하면 바로 응징당하겠구나. 이런 메시지도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가 3분을 가지고 다른 후보 중 한 명을 지목해서 집중적으로 질문과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박창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철우 후보 후보님께 지명하시겠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 배신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로 제1야당 대표가 선거에 유세 중단을 선언하고 물론 이것은 홍준표 대표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보면 북미 회담 그 종전선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한국과 일본은 그 북핵에 대비해서 핵무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이철우 후보님도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이제 홍준표 배신을 하고 계신 게 계신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도 하시고 또 미국에 가서 사이좋게 이제 전술핵 무기 들여오려고 미국에 같이 방문도 하시고 한동안은 좀 억수로 좀 잘 맞으셨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에 좀 불리하니까 어떻게 홍준표 대표를 버리고 좀 배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준표 패싱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 때마다 같이 만나서 다 같이 다녔고, 북미 회담에서 무슨 평화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이것은 핵 폐기를 하고 보고 종전선언을 하라 이런 뜻이지. 그 자체를 반대한다 하는 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제 주도권이니까 저는 홍준표 패싱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경북에 오셨죠. 예. 오셨는데 청화장에 갔습니다. 제가 예. 포항이잖아요. 청화장 인구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아마 그날 청화장에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원들이 장보러 오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포항에 보통 오시면 죽도시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오시는데 저는 그 이철우 후보님도 거기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홍준표 패싱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그날 일정이 다 있는데 불구하고 울산에서 포항으로 오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춰서 못 갔고요. 나도 수백 명 모아놓은 행사가 있는데 갈 수 없어서 중간 행사는 내가 캔슬하고 취소하고 구미까지 바로 갔습니다. 시간상 거리가 포항까지 안 맞아서. 그래서 그것을 패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대표가 왔다 해서 시간이 도저히 안 맞고 내 계획이 있는데 그까지 간다 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 됐다는 이해를 바랍니다. 어제 토론 그저께 하다가 전술핵 무기 우리나라 송영무 국방장관이 분명히 미국도 이제 전술핵 무기란 개념은 없다고 했고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이철우 의원님은 전술핵 무기 있다고 했고 국방장관을 위증으로 고소를 하든지. 이것은 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유럽의 5개 나라에서 지금 7천여 개 정도의 전술핵이 배치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더 드릴게요. 배치대가 있습니다. 그런 전술핵무기는 없고요. B-60이라고 항공폭탄을 이야기하면 그 항공폭탄은 예,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오준규 후보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철우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계속 이렇게 습관적인 이야기들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책임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오늘도 그렇게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더 나아가서 이제 경북 도지사로서의 비전과 또 방법도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또 드립니다. 경북 발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또 공조, 협조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짧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당연히 중앙정부 예, 공조를 필요하시죠. 예. 그래서 단도직으로 예. 좀 단도직으로 묻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하는 일마다 다 싫고 또 정부 정책 마음에 안 들고 하신데 문재인 정부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국가 예산을 갖고 오실지 또 국정 철학에도 맞지 않는 사업하겠다 또 사사건건 정부 정책 반대하고 하면 국가 예산을 누가 또 집행을 합니까? 타 단체장 야당 후보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연정 공약까지 좀 들고 나왔더라고요. 본심이 어쨌든 간에 이제 유권자들이 도지사가 되어도 중앙정부의 협조를 또 잘 이끌어내고 또 그런 노력을 하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게끔 노력이라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북 모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라서 국회에서 잘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논리대로 따르면은 국회까지 갈 것이 아니라 여당 도지사가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서 국가 예산에 먼저 편입시키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제가 도지사가 되면 당이 다르다고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아무도 협조 안 해줄 겁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러십니까? 자유한국당 독점인 경북 정치에 도민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방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소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좋은 정책에 대해서도 좀 이래 긍정적으로 평가도 좀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말 도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 자유한국당이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된다 이런 오만함들이 현재에도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박정호 후보가 이야기했던 홍준표 패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제가 시간 드릴게요. 아니, 어제도 시간은 다 보니까 돼가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데 끊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끊으셔가지고 그러시는데 제가 한 시간은 드릴게요. 죽도시장 그 많은 사람들에 오도록 요청을 하는 게 후보자의 기본인데 청와장으로 갔다는 게 패싱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방금 뭐 답변 달라고 하시니까 시간은 쓰시죠. 시간 14초 놔도 어떻게 시간을 아니 쓰시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문재인 끊고 정부 이러시니까. 사사건건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예, 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통계에 나왔는 걸 두고 제가 통일 정책은 이야기하는 거지. 동의하시는 겁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제가 찬성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권오울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어느 분께 저는 질문하시겠습니까? 오준기 후보인데 계속 묻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이래 감동을 했던 것은 5.18 그 기념식 때 그 유자녀 추모사 읽고 따라가서 안았을 때 저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 제대로 가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당도 다르고 지난번 대선 때도 지지 후보도 달랐지만은 제대로 가시는구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되면은 이거 이러다가 나라 부도나는 거 아니야? 저렇게 계속 돈을 벌어올 생각 안 하고 수입은 생각하고 쓰는 것만 생각하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준기 후보의 이번에 도지사 후보 공약을 봤을 때도 도무지 이 많은 21조를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거냐. 너무 무책임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내가 물었던 것이 오준기 후보 21조에 대해서 본인도 그 총액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누가 써준 거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예산 사업에 대해서 오준기 후보는 어떻게 이걸 재원을 조달할 겁니까? 우리 지방세도 한계가 있고 중앙에서 대통령 직통 도지사가 돼도 중앙에서 나눠주는 돈도 한계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을 모른다가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역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마다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약 5조에서 7조 정도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예를 들어 20조, 25조 이렇게 명칭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제가 20조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철우 후보님 20조 이야기하는 것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기초부터 만들어 간다. 그다음에 북방 경제를 잠깐만, 위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다 할게요. 제가 주도권이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래 보게 되면은 그 실질적으로 선임 행정관 하셨다는 걸 굉장히 이래 강조를 하면서 중앙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가져올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진짜 국회에서 12년 국회의원 했었고 국회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예산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만들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준기 후보의 공약은 처음부터 새로 짜야 된다. 정말 여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이 도민의 힘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 이래 세배돼가 짜야지 뭉뚱그려 가지고 쭉 해가 21조. 현재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 주시겠습니까? 2조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저한테 한 15초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조. 근데 이렇게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서 도지사 발표하고 어디 가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담- 예, 상상력이 다른 겁니다. 권오울 후보님.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뭐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예산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북방 경제의 커다란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웬만한 예타도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자신해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철호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예, 저는 권오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 통계상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준기 후보께서 이런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사실상 통계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증가폭이 크게 감소를 했고 소득 격차도 많이 벌어졌다. 소득 격차 벌어졌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저소득자들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 더 적게 되고 고소득자들은 더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지금 국회에서 일부 수정을 했는데 문제는 4월 달에 도소매와 음식 숙박 고용이 16만 명이나 감소를 했다. 임시직 일용직은 64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우리 경북에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변에 나가면은 자영업자들은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이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계속 2만 원까지 올리면은 정말로 더 어려운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최저임금 문제를 조금 권오을 후보께서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그 최저임금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공약이 2020년까지 10,000원 올리도록 돼 있고 원래 16점 몇 % 올리고 내내 또 그래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고용 동향이 나빠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마 최저임금 영향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하성 실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라든가 정부 경제정책의 수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아니라 장하성 실장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고 이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되면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근로시간 단축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버스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지사가 누가 되든 7월 1일부터 버스 업계에 가면 52시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3분의 1을 더 고용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도 없다. 왜 임금이 8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고 저는 잠깐만요. 오진기 후보께서 아까 박창호 후보한테 제가 박근혜를 뭐 유인물에 썼다 했는데 지난번에 18대 때는 이명박이 대통령이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지. 제가 박근혜를 안 썼다 거짓말한 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바른미래당은 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저도 시간 제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의 역순 권오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모두 도지사가 되면은 예산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경북 테크노밸리 벤처투자기금 1조 조성해서 돈을 벌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지켜질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결혼할 수 있고 그래서 활짝 웃는 경상북도 만들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10년 준비했습니다. 저희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준기 후보. 경북 곳곳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은 이제 치열하게 거듭날 준비를 해야 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커다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야 하고 또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 오준기가 자랑창 경북, 희망의 경북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창호 후보. 예, 생선이 상하지 않는 이유는 생선에 소금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일편단심 서민과 함께 온 정의당을 꼭 성원해 주십시오. 5비1학 5번 정의당을 찍으면 2번이 추락합니다. 정의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경북의 저 박창호, 대구의 장태수 시의원 등 정의당에게 투표하시면 꼭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철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